21대 총선 본후보 등록이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오는 27일까지는 예비 후보에게 허용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친 이재명계인 서은숙 후보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영입인재인 정성국 후보가 맞붙는 부산 진갑 선거구는 벌써부터 뜨거운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부산 강서구의 한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강한 바람에 불이 밭 전체로 번지면서 70대 남성이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22대 총선 본 후보자 등록이 21일 시작됐습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첫날 각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대 총선을 20일 앞둔 21일 본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리턴 매치가 성사된 해운대 을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후보와 국민의힘 김미애 후보가 오전부터 일찌감치 등록을 마쳤습니다. 두 후보는 지역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승리를 위한 각오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처럼 한 분 한 분을 정성으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 하늘 감동시키는 자세로 성실하고 겸손하게 뚜벅뚜벅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꼭 이번에는 윤준호에게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공 변호사 국회의원으로 성장한 김미애가 우리 반송반여 재송동을 명품 선진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일 잘하는 김미애가 새로운 해운대를 만들겠습니다. 기호 2번 김미애 선택해 주십시오. 22일까지 공식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27일까지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어깨띠를 착용하는 등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선거 개시일인 오는 28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다음 달 9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선상투표는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사전투표는 다음 달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선거 당일인 오는 4월 10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이뤄집니다. 22대 총선에서는 개표 과정에서 사람이 눈으로 오류를 점검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되면서 당선자 윤곽은 지난 선거보다 2시간에서 3시간가량 늦게 드러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 진갑 선거구는 친 이재명계인 더불어민주당 서은숙 후보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1호 영입인재인 정성국 후보가 맞붙으면서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각 후보들은 지역을 위한 다양한 공약과 해결책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오는 4월 총선 부산 진구 갑 선거구는 양자 대결로 굳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기초의원과 구청장을 지낸 서은숙 후보, 국민의힘에서는 전직 한국교총회장인 정성국 후보로 대진표가 짜였습니다. 서은숙 후보는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고 정성국 후보는 국정 안정론을 펼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 서 후보는 교통 문제를 꼽으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부산 진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필요합니다. 센텀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마정을 거쳐서 부전역 그리고 초읍 연지, 당감, 부암을 거쳐 계금까지 가는 14km의 지하철 6호선 신설이 필요합니다. 정성국 후보 역시 교통 문제를 비롯한 동서고가도로 철거 등을 꼽으며 힘 있는 여권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일단 교통 문제가 주거 문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그 초읍선 신설이라든지 그 동서 부암 고가도로 철거, 그다음에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설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가지고 여당 의원으로서 잘 해결하고 싶습니다. 두 후보는 지역을 위한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은숙 후보는 지역 발전에 걸림돌인 고가도로와 철도 시설을 철거하거나 지하화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부전역을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하고 또한
동서고가도로는 대심도 건설 후에 동서고가도로를 철거하는 것,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부안고가교를 철거하는 것이. 정성국 후보는 주거 문제 해결과 전통시장 현대화를 비롯해 교육 지원 확대 등을 꼽았습니다. 지금 주거 문제, 이런 환경 문제도 중요한데요. 지금 주차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전통시장 같은데 현대화 작업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등하굣길 안전, 또 넓음학교 이런 부분들이 잘 되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부산의 중원인 부산 진갑 선거구.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양자 대결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21일 오전 11시 30분쯤 부산 강서구의 한 밭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밭의 주인인 70대 A씨가 양다리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한 불이 번져 밭 990여 제곱미터가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지치기를 한 나뭇가지와 잡풀 등을 태우다 강한 바람에 불씨가 날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모기 매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3월 말부터 오는 11월까지 부산 지역 모기 서식 실태 조사를 추진합니다. 부산 지역 모기 서식 실태 조사는 모기 내 바이러스 5종을 분석해 모기가 매개하는 감염성 질환을 예측하고 유행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연구원은 작은 빨간집 모기와 흰줄 숲 모기 등 분류 동정 후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감염병 병원체를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 바이러스는 지카 바이러스, 일본 뇌염 바이러스, 댕기 바이러스 등입니다. 정부가 20일 전국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기대했던 의대 신설 내용은 빠졌습니다. 의대 신설이 물 건너가자 범시민 운동까지 벌였던 창원 시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비수도권 인구 100만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창원. 30년 넘게 의대 신설에 힘썼지만 의료계의 반대 등으로 무산돼 왔습니다. 최근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발표와 맞물려 의대 신설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이번에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정부가 의대 신설을 통한 정원 확대가 아닌 기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의대 유치 활동에 나섰던 시민들은 허탈하다는 입장입니다.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근데 아무래도 지역에 의대 이제 병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환자들도 신속하게 조치받을 수 있으니까. 의대 신설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만큼 재도전을 위해선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서명운동도 하고 많이 노력했는데 안 돼서 아쉽고요. 다음번에는 더 열심히 더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시도 지역의대 설립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창원시는 입장문을 통해 우선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를 환영하고 앞으로도 창원 지역 의과대학 신설을 목표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창원에 의대가 없다는 논리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창원시가 차별화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증가했던 사교육비가 다시금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하지만 소득 수준과 지역 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사교육비 지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한 해 국내 사교육비 총액은 27.1조 원, 2022년 26조 원보다 4.5%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1%가 급증했던 2021년과 비교하면 둔화 모습이 뚜렷합니다. 하지만 사교육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3만 4천 원, 지난 5년 사이 35% 이상 증가했습니다. 고등학생 한 명당 월 평균 49만 1천 원을 지출했고 중학생과 초등학생도 월 평균 한 명당 44만 9천 원과 39만 8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사교육비는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월 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지출한 학생 1명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약 67만 1,000원, 월 소득 3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지출한 사교육비 18만 3천 원에 3.7배에 이릅니다.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읍면 지역에서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전국 최초로 60만 원대를 돌파하여 62.8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월 평균 사교육비가 27.9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전남과 약 2.3배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초중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광역시 평균보다 20만 원 이상 많았습니다. 중소도시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광역시와 비슷했고 읍면 지역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8만 9천 원으로 서울시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사교육 정책의 중요한 지표인 사교육 참여율에서도 지역 간 격차는 크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서울 지역 사교육 참여율은 84.8%로 가장 높았고 충남과 전남은 68%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사교육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와 지역 교육청들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선박 교통안전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집중 단속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로 관제구역 출입 미신고 등 관제 절차 위반과 관제통신 미청취와 무응답, 지정항로 위반, 제한 속력 초과, 음주운항 등입니다. 관제법 위반 선박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창원시가 마산 해양신도시 5차 공모 민간 사업자에 대해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창원시는 청문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가 쟁점이던 생활 숙박시설 용도 변경을 철회했지만 몇 차례나 합의를 번복하는 등 의견을 신뢰할 수 없어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5차 민간 사업자는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합천의 한 농가에서 슈퍼 한우 3마리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합천구는 적중면 송균환 씨 농가에서 평균 1,132kg에 달하는 한우 3마리를 동시에 출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농가에서 1톤이 넘는 한우가 출하되는 드문 사례로 특히 한 마리는 1.2톤이 넘었습니다. 이 한우들은 공판장에서 4천만 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슈퍼 한우는 무게가 1톤이 넘는 한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전국 축산물 공판장에서 매년 도축되는 한우 46만여 마리 중 1% 미만에 해당합니다. 기장군 좌광천에 튤립 산책로가 조성됐습니다. 기장군은 좌광천 내 달산교와 강변교, 용상교, 중앙교 일접사면에 튤립 3만 5천 본을 심었다고 밝혔습니다. 식재된 튤립은 기장군이 지난해 11월 구근을 구입해 자체 양묘한 겁니다. 튤립을 비롯해 좌광천 산책로에는 봄의 전령인 개나리를 시작으로 벚꽃과 장미꽃의 향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제3회 창원 의용소방대회 날 행사가 21일 대사면 갈전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홍남표 시장과 의용소방대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대원에 대한 표창 수여와 화합 한마당 등이 진행됐습니다. 현재 창원에는 1,80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재난 상황 발생 시 화재와 구조, 구급 등 소방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응급의료지원단 수탁기관으로 부산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선정했습니다. 부산응급의료지원센터는 2026년까지 시 응급의료지원단을 운영하고 응급의료지원단은 시 응급의료 현황과 자원을 분석해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 추진을 위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날 시는 부산시 시민건강국장 주재로 제1회 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지역 응급의료 계획을 심의하고 비상진료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